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1년 1월 14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편한 밤 되셨습니까? 오늘도 즐거운 새 아침이 밝았네요. 네. 날씨가 좀 풀려서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눈이 시원하게 내리고 나서 다시 엄청 추워질까봐 좀 걱정이었는데 어제 오후에 좀 따뜻해지더니 오늘 아침은 그래도 좀 인간적인 수준이네요. 그래서 날씨도 좀 풀리는데 어떻게 우리 증시도 좀 풀려줄란가 몰라 하면서 오늘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한국장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일이에요. 네, 옵션 만기는 보통 지수 등락이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수가 장중 등락폭이 굉장히 커지기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매매할 때 조심해야 되겠다. 이걸 일단 전제에 깔고 매매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내가 우량주 타점을 잡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가 쫙 뻗어 나갈 때 올라타기보다는 차라리 이 녀석이 다시 뻗을 거라고 가정하고 아래 강하게 눌릴 때, 눌림목이 강하게 들어올 때 일반적으로 들어온 수준에서 잡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강하게 여기까지 빠질까 하는 수준에다가 매수를 걸어두면 귀신같이 체결될 수 있는 날,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옵션 만기일. 그만큼 지수 등락이 심할 수 있으니까 매매 타점은 항상 이제 보수적인 방향으로 잡으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해외장 분위기 뭐 크게 나쁠 거 없고 좋을 것도 없고 혼조세 계속 이어집니다. 뭐 다우존스는 살짝 빠지고 S&P 500과 나스닥은 오르고, 그리고 유럽장 같은 경우에도 오른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고, 오른 것도 그냥 아주 그냥 뭐 강보합 정도, 보합에 거의 가까운 강세 정도. 그래서 시장이 방향성을 여전히 못 잡고 있구나, 요런 상황 지속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포지션이나 우리의 대응 방향은 뭐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어제 장중에 그 오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돌려가면서 정치 테마도 난리였고요. 섹터를 계속 돌려가면서 순환매 장세가 계속 이어집니다. 지수가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이거 올렸다가 저거 올렸다가 돈을 넣었다가 뺐다가 그냥 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옵션 만기까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은 그게 더 극대화될 텐데, 개장엔 정치 테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정치 테마류라던가 아니면 뭐 매집주라던가 발산주라던가 좀 이런 쪽으로 기술적 매매로 발라먹는 거 외에는 선택지가 너무 좁혀진 요즘입니다. 그래서 매매하기가 계속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오늘은 장 특성상 아무래도 등락폭이 굉장히 더 심할 수 있다. 옵션 만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021년에 1월 달에 그러니까 2021년 첫 옵션 만기인데 과연 어떤 방향으로 지수가 마무리될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위로 가도 아래로 가도 이상할 게 없고, 일단 어제까지로 봤을 때 콜옵션을 많이 사둔 외국인, 요거 하나는 이제 윗방향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고요. 현물 시장에서 죽어라 자금을 빼고 있던 외인 기관, 이 포인트를 보면 또 빠지는 게 또 정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방향성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자, 재밌는 뉴스나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하원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하원에서 가결됐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되는 게 아니고 이제 상원까지 돼야 되죠. 네, 이제 하원에서 가결돼서 올라가면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 이 동의를 해줘야 이게 실제로 탄핵소추안이 이제 전체 가결이 되는 건데, 2019년 12월에 이미 하원에서 한번 그 트럼프 탄핵 관련해서 가결을 시킨 적이 있어요. 하원을 꽉 잡고 있는 거는 어차피 민주당이죠. 그래서 공화당 인사인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반대파의 이런 이제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하원에서 두 번째 탄핵이란 가결이 됐다는 이런 역사적인 불명예를 얻으면서 임기가 끝나갑니다. 이거를 만약에 이제 상원에서까지, 만약에서 이제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안 되겠는데 얘는 이제 정치 생명의 호흡기를 떼야 되겠어, 이제 만약에 이렇게 결론이 난다라고 한다면 상원에서도 이제 가결이 될 수가 있죠. 그럼 진짜 이제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끝나기 직전쯤에 해서 정말 탄핵이 돼버릴 수도 있는데, 그럼 이제 다음 대선에 못 나옵니다. 네, 그래서 재선에 실패를 하게 돼 이제 재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조차 사라지는 이제 정치 인생이 안녕 짜이젠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까지 갈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뭐 시끌시끌한 정계 이슈입니다. 네,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계 이슈이긴 한데, 사실 트럼프가 어느 방향으로 결론이 나든 이제 영향력이 너무 줄어서 시장에 주는 충격이 그렇게까지 클까라는 부분에서는 물음표가 사실 좀 뜨긴 해요. 그래서 그냥 이런 상황이 진행 중이구나, 조금 시끌시끌하구나, 이것 때문에 당파 싸움이 또 진해질 수가 있겠구나, 이런 부분은 조금 리스키긴 하구나, 그냥 요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인데요. 요즘 원자재 값이 상승폭이 정말 살벌합니다. 네, 살벌하게 올라가요. 특히나 이제 어제 옥수수 값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옥수수가 아닌가? 이게 옥수수가 아니고 되게 비싼 작물인가? 갑자기 옥수수가 뭔가 이제 굉장한 뭔가 활용도의 변화가 생겼나 싶을 정도로 정말 가파르게 올랐어요. 이게 뭐 말로만 하면 느낌이 안 오니까 이제 원자재 가격이 변동폭이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좀 보여드리게 되면요. 요런 거. 자, 1개월간 상승률을 한번 보게 되면 옥수수는 지난 1개월간 25%가 올랐습니다. 이거 진짜 무시무시하게 오른 거거든요. 3년으로 보게 되면 51% 올랐는데 그중에 25%가 1개월 동안 오른 거예요. 이것만 단순히 봐도 굉장하죠. 네,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이는 미국 소맥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 그 소주 맥주 말아먹는 그 소맥 아닙니다. 갑자기 보니까 그 질문을 해주신 분이 생각이 나네요. 네, 이거 소맥 아니에요. 이거 작물입니다, 작물.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아무튼 이제 원유값 상승이라든가 이런 이제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그 축산업의 기본이 되는 거는 결국 이제 우리 이제 소라든가 돼지라든가 이쪽에 이제 사료를 주잖아요. 사료의 원료가 대부분이 다 옥수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수수는 사람이 먹는 것도 있지만 사료용으로 해서 그 경기 민감주와 그리고 그 경기 회복 기대감, 소비 심리 기대감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이제 옥수수 가격의 변화인데, 아무래도 2021년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깔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원자재까지 무식하게 튀어오릅니다. 오일은 워낙 화끈하게 튀어오르고 있는 중이고, 원자재 관련해서 이제 에너지주들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된다라고 하지만, 이제 옥수수와 식량 부분에 있어서는 수급이 또 엄청나게 강한 수급이 한 번에 이제 몰려 들어오면서 또 이렇게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재밌게 볼 부분이죠. 이게 투자 시장이 전부 다 화랑이 되면서 여기까지 수급이 번진 건지, 아니면 2021년에 경기 회복 기대감에 의해서 좀 건전하게 올라가는 건지, 이런 부분은 좀 계산기를 두들려 봐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관련주들 중에 주요 종목들, 뭐 옥수수뿐만 아니고 대두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챙겨보게 됐을 때, 요 친구들이 실적 대비해서 아직 덜 올랐다 싶은 종목들도 사실 좀 많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시장은 만약에 이제 뻗는다면 중기 우상향이 가능하다, 지수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챙겨볼 수 있는 포인트네요. 그래서 지금 뭐 석유, 구리, 뭐 옥수수 가릴 거 없이, 뭐 금, 은 가릴 거 없이 전부 다 원자재 관련해서는 빅사이클이 오고 있다. 왜냐 경기 회복 기대감, 아무래도 이 부분이 가장 강하게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우리 참고할 부분입니다. ETN이라는 파생 상품 통해서 내가 원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옥수수라던가 아니면 석유, 구리 이런 것들에 내가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ETN 같은 경우에는 설명드리자면 너무 길기 때문에 네이버를 검색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파생 상품도 내가 다룰 수가 있구나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 뉴스, 한국 뉴스인데, 자, 셀트리온이 어제 이제 시간의 단일가가 끝나고 나서 이게 이제 발표가 됐는데, 임상 관련된 내용 발표였습니다. 부작용이 없고 치료 기간이 6.4일 단축하고 중증 치료 쪽에 그리고 예방 효과에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보인다 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발표가 됐는데, 근데 요 부분이 호재로 작용을 할지, 일단은 좋은 내용이 맞습니다. 좋은 내용이 맞는데 투자자들이 기대하던 부분만큼 좋지는 않았다라는 반응으로 나온다면 주가는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어제 시간 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뉴스가 나오기 전이라고는 하지만 3% 이상 강하게 뺐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장이 열리고 나서, 아침 시작하고 나서 흐름이 결국은 투자자들이 이 뉴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결판이 나게 될 텐데, 만약에 쭉 뺀다라고 한다면 이건 뉴스가 재료가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들은 자금을 빼는 걸로, 그러면 이제 주가는 한참 크게 좀 한 구간 크게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만약에 빼는 척 하다가 다시 말아 올린다 그러면 이 뉴스는 다시 이제 좋은 뉴스로 받아들인다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재밌는 타점을 주는 좋은 구간 오늘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침에 제일 좋은 거는 한 10분 정도, 한 10분에서 길면 한 15분 정도 아침에 프로그램 매수 매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프로그램이 완전 본격적인 매수로 아침에 개파락 출발했을 때, 개파락 출발한 데서부터 프로그램이 정말 세게 받아낸다 물량을, 그러면 이 친구는 좀 뛰어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기술적 매매로 아침에 한 구간 조금 베팅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게 아니고 프로그램 매도까지 합쳐서 신나게 빼버린다 그러면 손을 대면 안 되는 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오늘 관심 종목들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어제랑 크게 차이는 없고요. 좀 추가된 거는 식품 관련된 종목들, 선진, KC피드, 샘표식품 요렇게 좀 정리가 되고요. 정치 테마 중에서는 나우아이비 요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자, 하나씩 이제 간단하게만 일단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선진과 KC피드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옥수수 값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뭐 선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최근에 멋진 파동 만들어놨는데 원자재 특히 이제 옥수수 값이 파동이 나올 때 재밌는 흐름 보여주는 게 선진, KC피드 그리고 뭐 우성사료다든가 한일사료다든가 사료주들 이런 친구들 굉장히 좀 재밌는 움직임 보이는데 선진 같은 경우에는 실적 부분에서도 올해 굉장히 상승폭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더해서 봤을 때 이제 주봉으로 보게 되면 전년도 2019년도 대비해서 실적이 훨씬 좋아진 게 있는데 2020년 실적이 그보다 훨씬 좋았는데도 고가 부분에서는 2019년도를 넘어서지 못했다. 이제 막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친구는 만약에 추세만 잘 붙어주면 거래량도 워낙 좋았기 때문에 한 구간 더 뻗어주는 부분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 조금 재밌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술적 매매로 공략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KC피드 같은 경우에는 오름폭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상승 매집봉을 만들다가 한 번에 이제 한 구간 슈팅이 나온다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멋진 파동 기대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파동이 나온다 그러면 하단 구간으로는 이 선을 깨지를 않을 겁니다. 아니면 살짝 흔들더라도 한 요 정도. 왜냐면 그 앞에 구간 이제 여기서 발산을 시도하려고 하는 데서 가장 많이 머물렀던 이제 요 구간이 지금 지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2200원 근처 구간을 지지를 하다가 슈팅이 나온다. 그럴 때는 이제 기술적 매매로 공략하기 굉장히 좋죠. 아마 나온다면 이제 첫 발산 제대로 된 발산 이 정도 거래량이 터지는 발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샘표식품 같은 경우에는 대두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보통 미중 무역 분쟁의 키워드로 꼽히는 게 히토류랑 대두다 보니까 트럼프가 중국이랑 싸울 때 보통 이게 크게 올랐었어요. 근데 지금은 원자재 값, 식품 값이 기본적으로 이제 오르고 있기 때문에 대두 값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도 이제 올라갈 여지가 많죠.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뭐 분위기만 도와준다 그러면 좀 좋은 구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부터 보고 있는 이제 SH에너지가 이 친구는 이제 석유값 관련주. 석유값은 어제 좀 빠졌습니다. 좀 빠졌고요. 흥구석유 우리는 일단 가지고 있는데 석유값은 빠졌고 지수는 오르고 어느 방향으로 오늘 반응할지는 나도 잘 모르겠고 이제 이런 흐름인데 일단은 석유 관련주들 지금 뭐 포텐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니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어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온라인 식품 유통 관련주 그래서 지금 식품 유통 경기 민감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세 굉장히 잘 만들었고요. 어제 눌림목 구간에서도 지지선을 너무 잘 잡아서 강세 흐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구간 공략 해보기에 굉장히 좋은 타점 지나고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신규 상장주 중에서는 이제 클리노믹스, 생코 같은 경우는 어제 아침부터 해서 대바람부터 한번 구간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밀리지 않고 한 구간 더 뻗으려는 움직임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공략하기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상신전자 다시금 말아 올리는 흐름 마찬가지로 이 친구는 좀 매집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섹터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친구는 돈이 제대로 갇혀 있고 이 구간 내에서 구간을 다시 만들었을 때 다시금 윗구간을 뚫는 이런 시도를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녀석이다 지켜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HLB는 재료에 비해서 오른 게 너무 없고 자금은 쌓여가고 있다. 이런 거 재밌는 부분이고요. 아시아나 IDT와 대한항공 뭐 이런 이제 항공주들 모두 투어도 그렇고요. 어제 이쪽 섹터들도 전부 다 파동이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파동이 한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매매로서는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뭐 에어부산이라던가 이런 항공주들 강세 이어지고 있으니까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이제 그 반도체 관련주 원익 IPS, 동진 세미캠 이런 종목들 좀 매력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정치 테마 관련주 서현이와 모베이스전자, 윤석열 관련주들은 어제 그냥 시원하게 날아갔습니다. 네, 어제 흥구석유 매매하느라 눈으로 보면서 눈에서 물이 줄줄 흘렀는데 네, 이미 날아갔고요. 정치 테마 다 강합니다. 그중에 이제 이재명 관련주 중에 어제 이재명 테마로 해서 날려먹은 이제 비비안 외에 나우 아이비라는 녀석도 어제 파동 굉장히 재밌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구간 주변 발라먹기 괜찮은. 근데 등락이 워낙 심하니까 이제 정치 테마 쪽은 기술적 매매 익숙하신 분들만 매매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지수가 안 좋다 그러면 결국은 또 빅텍과 엘컴텍 이런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오늘 장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달스탁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